예,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D-25일, 오늘은 2020년 3월 21일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5일 남았습니다. 25일. 그 2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여와 야의 치밀한 승부, 진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아주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일정을 보면은 일단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3월 26일에서 27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고, 4월 2일에 선거 기간 개시일이 있고,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가 사전 투표가 있으며, 4월 15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총선의 변수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지금 여야 간에 지금 바뀐 선거법에 따른 아주 어느 자기 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머리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비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미명하에 소수당을 끌어들여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는데, 비례연합정당인데, 그 당에 지금 정의당과 민생당 등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비례연합정당은 한마디 말해서 비례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비례의석을 거의 지금 예측컨대 한 7석 정도밖에 못 가져오기 때문에 최소한 20석 이상을 노리고 비례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의 선거법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4+1 연합체, 말하자면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평화민주당, 이런 당들이, 조무르기 당들이 연합을 해서 선거법을 날치기 한 것이죠. 그래서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도끼로 재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당들은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자신들이 비례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원래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던 것이죠. 원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하는 국회의원 총의석 300석 중에서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의석을 75석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안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기존대로 지역구는 240 그러니까 지역구는 253석 비례는 47석 그대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은 종전과 똑같게 되었고 다만 이제 47석 중에서 종전처럼 47석 중에서 30석만 캡을 씌워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정당 배분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래통합당이 순수하게 비례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이른바 자매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은 비례국회의원을 한 석도 내지 않고 오로지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을 최소 뭐 25% 30%는 얻을 것이기 때문에 비례에서 미래통합당이 상당수 의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의당, 민생당 이런 당들이 가져올 비례의석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난리를 치면서 선거법을 바꿨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지금 왜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왜 이 선거법 개정에 야합을 했느냐 하면은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군소 정당에 힘을 얻어서 공수처 검경수사 조정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과 그것을 맞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공수처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오겠다 이런 속셈으로 비례연합정당을 창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양당 구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이 상당히 훼손이 되더 누더기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정의당이나 지금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가서 없어지고 민생당이 됐는데 민생당은 지금 정당 지지율이 3%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된 거에 개정이 돼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정당이다. 결국은 민생당이란 정당은 지역구에서도 필패를 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에서도 한 석도 건지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 빵석의 정당으로서 완전히 공중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121석이 걸려있는 이 선거구에서 어느 당이 많은 의석수를 갖고 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82석을 싹쓸이했기 때문에 제1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보다도 호남에서, 당시 호남의 28석 중에서 23석을 국민의당이 싹쓸이를 해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이 호남 28석, 여기서 호남에서 최소 20석 이상, 그 이상의 득표를 올릴 것으로 지금 선거 국회의원 당선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8석 중에 최소 20억에서 25석, 잘하면 싹쓸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경북, PK, 부산, 경남의 민심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더구나 수도권의 민심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만큼 121석 중에 82석을 싹쓸이 해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기 힘든 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과반 의석, 그러니까 300석 중에 150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최근 공천 갈등으로 인해서 비례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지금 한선교 대표가 공병호 공천위원장이 공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천 명단이 상당 부분 잘못되었다. 그로 인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갈등 구조가 빚어졌는데, 최근 오선의 원유철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죠. 원유철 의원을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황교안 체제가 더욱 강고히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갈등이 잘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의석수를 획득해서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 여론조사는 상당 부분 친여 쪽 여론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요. 실제 선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가 2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후보자들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저 온라인이나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선거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의 변수는 국민의당이 과연 비례해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는 목표 의석을 20%라고 했습니다. 20%. 비례 의석의 20%. 그래서 한 10석에서 15석 정도를 국민의당이 비례대표로 가져간다면 47석에서 나머지 15표라 하면 지금 저 32석 밖에 남지 않는데, 이것도 거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심상정의 정의당과 민생당은 나가리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측건데 정의당은 고작해 한 4-5석 정도 얻을 것 같고, 민생당은 완전히 국회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제로 정당으로서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